우리 딸이 고생하는 게 보기 싫어. 이혼해. 박순자 장모의 차가운 말에 김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년 동안 참아왔던 모욕과 무시, 가난한 집 아들이라며 받아온 차별.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조용히 참고 있던 그 남자가 실제로는 수천억 대기업의 대표라는 사실을요. 월세도 못 낸다며 업신여겼던 사위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딸이 고생하는 게 보기 싫어. 이혼해. 박순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안방에 앉아있던 김민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장모의 눈빛에는 어떤 온정도 찾아볼 수 없었죠.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옆에서 김지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순자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넌 가만히 있어. 엄마가 하는 말이야. 박순자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실망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뭐가 달라졌어? 여전히 월세 15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있잖아. 민주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지영이는 명문 의대를 나왔어. 인턴 마치고 곧 전공의도 시작할 거고.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뭘 해주고 있는 거야? 장모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월급 2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라도 생기면 어쩔 건데? 어머니. 민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영이와 저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박순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현실을 봐. 지영이 친구들은 다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 간부들이랑 결혼했어. 그런데 우리 지영이만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고. 민준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2년 동안 뭘 노력했는데?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젊으니까 그러려니 했어. 그런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집 한 채 마련할 돈도 없으면서 무슨 남편이야? 지영이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만해요. 하지만 박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지영아, 엄마 말이 틀렸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의사가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냐고 수군거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 2년 전에도 그런 말 했잖아. 박순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다른 집 사위들 봐. 지영이 고등학교 동창 은정이 남편은 대기업 부장이야. 강남에 아파트도 샀고. 그런데 우리 사위는 뭐야?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어요.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돈 때문이 아니라. 장모의 모욕은 계속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어. 지영이가 워낙 고집이 세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개의치 않았어요. 지영아, 이게 다 널 위해서야. 엄마가 딸 잘못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민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요? 박순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혼해. 더 이상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영이가 숨을 멈춘 것 같았어요. 어머니. 지영이가 소리쳤지만 박순자는 단호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틀렸어? 이렇게 살면 안 돼. 넌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민주는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지영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민준에게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아내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민준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박순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정말로? 네. 어머니 말씀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사정하지 않았어요. 지영이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하지만 민준은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밖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겨진 모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영아, 잘 된 거야. 이제라도 정신 차린 것 같은데? 하지만 지영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한편 민주는 아파트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한 번호를 바라봤어요. 윤지아 비서실장의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었거든요. 어머니의 유언을 끝까지 지키고 싶었습니다. 대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 강태연이었어요. 태연아, 나야. 민준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한데. 별일 아니야. 그냥 술 한잔 할까 해서. 지금? 밤 10시인데. 응. 혼자 마시기 싫어서. 강태연은 민준의 평소 성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알았어. 어디서 볼까? 집 근처 편의점 앞으로 와. 30분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맥주 캔을 따는 소리가 정막을 깼어요. 무슨 일이야? 장모님이 또 뭐라고 하셨어? 강태연은 민준의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혼하래. 민준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뭐? 설마 진짜로? 응. 이번엔 확실히 선을 그었어. 강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물어볼게.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뭘? 너 정체 숨기는 거 말이야. 드림테크 대표라고 말하면 해결될 일인데.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럼 의미가 없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건지 돈을 사랑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잖아.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장모님이 너무 나가셨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맥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어머니 유언이 그렇게 중요해? 태연아, 넌 모를 거야. 어머니가 얼마나 가짜 사람들 때문에 고생하셨는지. 민준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사업 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접근했어. 돈 때문에. 진짜 친구는 아무도 없었지. 그래도 지영이는 다르잖아. 너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하지만 지금은 흔들리고 있어. 아까 어머니 말에 반박도 못했어. 강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혼할 거야? 모르겠어. 좀 더 지켜봐야겠어.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맥주를 마셨습니다. 한강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가웠어요. 민준이 집에 돌아온 건 밤 1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어요. 지영이는 이미 잠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 지영이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병원 앞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그날. 지영이의 순수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결혼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지영이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민준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드림테크 대표이사 김민준. 이 작은 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민준이 원하는 사랑이 아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지영이가 토스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고 있었죠. 민준아. 지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엄마 말 너무 신경 쓰지 마. 원래 성격이 그래. 민준이 신문에서 눈을 떼었어요. 어머니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맞나 싶어. 지영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민주는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아내의 눈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해줘. 지금 행복해? 지영이가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 짧은 망설임이 민준에게는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행복하긴 하지만 때로는 미래가 걱정돼.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집은 언제 마련할 수 있을지. 민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영이도 결국 현실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알겠어. 나도 생각해 볼게.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 가야 해. 민준이 나간 후 지영이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어머니 말이 맞는 건 아닐까? 한편 민준은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평범한 회사가 아니었어요.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30층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자 경비원이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하지만 민준은 손을 저었어요. 조용히 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민준은 일반 엘리베이터가 아닌 전용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대표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였어요. 문이 열리자 윤지아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지아 씨, 오늘도 평상시처럼 부탁해요. 윤지아는 민준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대표의 방침에 따르고 있었어요. 투자사 미팅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 관련 최종 검토 회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계속 이렇게 하실 건가요? 벌써 2년째인데. 민준이 사무실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지아 씨, 제 어머니 이야기했죠? 네,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윤지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대표님 아내분은 대표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셨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무슨 뜻인가요? 현실의 벽에 부딪히면서 지영이도 변하고 있어요. 어제 장모님이 이혼하라고 하셨는데 지영이가 반박하지 못했어요. 윤지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혼이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요. 민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드림테크의 재무제표였어요. 작년 매출 3천억, 순이익 500억.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기업 가치는 5천억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숨기고 월급 200만 원 받는 회사원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윤지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너무 힘든 길을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진실을 말씀하시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지아 씨, 제가 돈 있다고 알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봤잖아요. 네, 하지만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게 어머니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윤지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오후 2시 투자사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투자회사 대표들이 참석했어요. 김 대표님, 드림테크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I 솔루션 사업을 더욱 확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율주행과 의료 분야에 집중하고자 해요. 매출 전망은 어떤가요?
올해 5천억, 내년에는 1조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드림테크는 이미 업계에서 인정받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대표님은 정말 젊으시네요. 29세에 이런 회사를 일구신 게 대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에 관심이 많았어요. 대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함께 창업했죠.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하셨나요? 개인 용돈과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이 전부였어요. 2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감탄했어요.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5천억 기업을 만든 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거든요. 미팅이 끝난 후 민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영이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좀 늦어요. 병원 일이 있어서. 민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머니 사진을 꺼내봤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어머니가 힘겹게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어요.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때 민주는 울면서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을 만나겠다고.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지영이조차 현실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민주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2년 전 지영이에게 프로포즈할 때 줬던 반지였어요. 당시에는 백화점에서 가장 저렴한 반지를 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지영이의 순수한 미소를 볼 수 있었거든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민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영이는 이미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지영이의 인사가 예전과 달랐어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응, 저녁 먹었어? 응, 병원에서 먹었어. 민주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쓸쓸했어요. 민준아. 지영이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제 엄마 얘기 다시 생각해봤는데 민준의 손이 멈췄어요. 엄마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민준이 지영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어떤 뜻이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아. 의사인 내가 이런 좁은 집에서 사는 게 맞나 싶어. 민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지영이도 현실을 선택한 거였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 잠시 떨어져 있으면서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그게 이혼을 말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민주는 라면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어요. 알겠어. 시간을 가져보자. 지영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어요. 그날 밤 민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지영이는 일찍 잠들었지만 민주는 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새벽 5시 민주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는 걸까? 아니면 진실을 말하고 지영이를 붙잡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진실을 알고 나서 변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민주는 핸드폰을 꺼내 윤지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정 모두 취소해 주세요.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요. 곧 답장이 왔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힘내세요. 윤지아는 민준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서 안타까웠어요. 민주는 하루 종일 한강공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영이는 병원에 가고 없었습니다. 메모만 하나 남겨져 있었어요.
민준아, 며칠 엄마 집에서 지낼게.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가져보자. 민주는 그 메모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3일 후 박순자의 집에서는 가족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아버지 김철수와 오빠 김대호도 참석했어요. 지영아,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 김철수가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까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영이가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지영아, 아빠가 너 미워서 하는 말이 아니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김대호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솔직히 민준이 형은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경제력이 너무 부족해. 오빠까지. 지영이의 목소리에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박순자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너한테 이런 말하는 게 쉬운 줄 알아? 하지만 현실을 봐야 해. 어떤 현실이요? 너희 또래 친구들 봐. 다들 잘 사는데 너만 고생하고 있어. 박순자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은정이 봐. 강남 아파트 샀잖아. 남편이 대기업 부장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미영이는 변호사랑 결혼해서 압구정동 살고 있고. 지영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그런 것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해? 사랑? 박순자의 목소리가 비꼬는 듯 했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아이 낳고 기를 수 있어? 김철수가 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지영아, 아빠 말 들어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뭐가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너는 의사잖아. 조건 좋은 남자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전 민준이를 사랑해요. 사랑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봐야지. 김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형 집안 환경도 생각해봐. 어머님이 공장에서 일하시잖아. 그게 뭐가 문제야?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야. 우리랑 너무 달라. 박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호 말이 맞아. 처음부터 맞지 않는 결혼이었어. 지영이가 화가 났습니다. 그럼 처음에 왜 허락하셨어요? 너희가 워낙 고집이 세서 어쩔 수 없었지. 그때는 젊어서 그러려니 했는데. 박순자가 찻잔을 들며 계속했어요. 2년 살아봐도 변한 게 없잖아.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지영이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때 김철수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아빠가 알아본 사람이 있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정형외과 의사야. 강남에서 개원하고 있고 집안도 괜찮아. 아버지. 지영이가 소리쳤지만 김철수는 계속했어요. 한번 만나보기만 해. 민준이한테는 말하지 마. 절대 안 해요. 지영이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가족들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박순자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지영아, 엄마를 믿어봐. 엄마가 너 잘못되는 걸 바라겠어? 하지만 전 민준이와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 끝이 아니야. 잘못된 선택이었으면 바꿀 수 있어. 지영이의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만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어요. 친구들과 만날 때마다 위축감을 느꼈고요. 한편 민주는 혼자 집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지영이는 연락조차 없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강태현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준아, 어떻게 지내? 그냥 그래. 지영이는 장모님 집에 가 있어. 생각할 시간을 가진다고. 강태현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준아, 내가 보기엔 너무 고집스러운 것 같아. 뭐가? 진실을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사랑하는 사람한테조차 숨기고 있으면 안 되지.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연아, 넌 모를 거야.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지만 지영이는 다르잖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확신이 안 서. 왜? 가족들 압박에 흔들리고 있거든. 만약 내가 돈 있다는 걸 알면 그때부터는 진짜 마음인지 구별할 수 없어. 강태연은 친구의 고집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이럴 거야? 모르겠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은 후 민주는 혼자 라면을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지영이와 함께 먹던 식탁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저녁 9시 지영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민주는 바로 답장했어요. 그래, 어디서 만날까? 우리 집에서 만나자. 알겠어. 민준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지영이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짐작이 갔거든요. 다음 날 오후 지영이가 집에 왔습니다. 며칠 보지 못한 사이 지영이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왔구나. 민준이 일어나 맞았습니다. 응. 지영이의 대답이 어색했어요. 커피 마실래? 아니야, 앉아서 얘기하자.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준아. 지영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미안해. 갑자기 뭐가? 나도 모르게 흔들렸나 봐. 가족들 말 들으면서 민준이 지영이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이해해.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널 사랑한다고 했으면서 가족들 압박에 흔들렸어.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아, 솔직히 말해도 될까? 무슨 얘기든 해. 때로는 힘들어. 현실적인 문제들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고 있어. 친구들 만날 때마다 위축돼. 다들 잘 사는데 나만 이런 식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영이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미안해. 내가 부족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약한 거야. 지영이가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민준아, 정말 솔직하게 말해줄래? 뭘? 우리 미래에 대한 계획 있어? 구체적인 계획 말이야. 민준이 망설였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있어.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얼마나? 1년만 더 기다려줘. 1년 후에는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지영이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해결될 거야. 확실히. 어떻게?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믿어줘. 지영이는 민준의 진지한 표정을 봤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무엇인지는 모르겠었습니다. 알겠어. 1년만 더 기다려볼게. 민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고마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뭐? 가족들한테 더 이상 무시당하지 마. 내가 나서서 해결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해결할게. 하지만 박순자의 압박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영아, 정형외과 의사 만나보기로 했어. 엄마, 어제 민준이랑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기한다고 해결돼? 현실은 변하지 않아. 박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나기로 했어. 거절하지 마. 엄마. 지영아,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압박이 너무 강했거든요. 결국 그 주말 지영이는 어머니와 함께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러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 주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박순자와 지영이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 이준호가 마주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영 선생님. 이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3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이의 대답은 어색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불편했거든요. 박순자가 대화를 이끌었어요. 준호 씨, 지영이한테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강남에서 정형외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원 5년째고요. 이준호의 설명이 계속됐어요.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 수입도 안정적인 편입니다. 박순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집은 어디에 살고 계세요? 압구정동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혼자 살기엔 좀 넓어서 외롭긴 하지만 이준호가 지영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지영이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부담스러웠어요. 지영이도 의사라서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호가 말했지만 지영이는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민준이가 떠올랐어요. 그때 지영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 일찍 들어와. 지영이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실례지만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지영이가 자리를 뜨자 박순자와 이준호가 대화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 선생님이 좀 어색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나 봐요.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혹시 다른 분이 있으신가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있긴 한데 경제력이 부족해서 문제예요. 아, 그렇군요. 이준호가 이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화장실에서 지영이는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자리로 돌아온 지영이에게 이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영이 선생님, 시간 되실 때 제 병원에 구경 오세요. 최신 장비들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네, 기회가 되면. 지영이의 대답은 성에 없었어요. 만남이 끝난 후 집으로 가는 길에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생각해? 뭘요? 준호 씨 말이야. 괜찮은 사람 같은데. 엄마, 전 이미 결혼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이혼하고 새로 시작하면 돼. 지영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지금 살고 있는 방식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솔직히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했을 때 민준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였어요.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지영이가 망설였어요. 엄마 집에 갔다 왔어. 아, 그래. 민주는 더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영이의 표정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영이는 죄책감 때문에 민준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지영아, 뭔가 이상한데?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민준은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영이의 태도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그날 밤 지영이는 잠들지 못했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준호는 분명 좋은 사람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고 인품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끌리지는 않았어요. 민준이와 처음 만났을 때의 설렘은 전혀 없었거든요. 며칠 후 박순자가 다시 압박을 가했습니다. 지영아, 준호 씨가 다시 만나고 싶다는데? 엄마, 전 거절할래요. 왜?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기보다는 제가 이미 결혼했잖아요. 박순자가 화를 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올 거야? 엄마가 너 생각해서 하는 건데. 엄마 생각은 알겠는데 전 민준이를 사랑해요. 사랑? 그 사랑으로 평생 살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영아, 현실을 봐. 민준이가 너한테 뭘 해줄 수 있어? 그때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민준이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박순자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왔구나. 네, 지영이 데리러 왔습니다. 박순자가 민준을 노려봤어요. 잠깐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민준이 긴장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솔직히 물어볼게. 언제까지 이럴 거야?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런 식으로 사는 거 말이야. 지영이한테 뭘 해줄 수 있어? 민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 2년 동안 뭐가 달라졌어? 박순자의 공격이 시작됐어요. 여전히 월세 내기도 벅차하면서 무슨 최선이야? 어머니. 지영이가 말리려 했지만 박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집 사위들 봐. 다들 집도 사고 차도 바꾸는데 넌 뭐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한 건 인정합니다. 부족한 게 아니라 현실적이지 못해. 박순자가 일어나서 민준 앞에 섰어요. 솔직히 말할게. 너희 이혼해. 어머니. 지영이가 소리쳤지만 박순자는 계속했습니다. 지영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의사랑 결혼하면 얼마나 좋겠어?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혹시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건가요? 박순자가 당황했습니다. 이준호와의 만남이 들킬까봐 걱정됐어요.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야. 하지만 민준은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영아, 솔직히 말해줘. 다른 사람 만났어? 지영이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민준에게는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민준이 일어났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민준이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혼하겠습니다. 박순자가 놀랐어요. 평소와 다른 반응이었거든요. 정말로? 네. 더 이상 지영이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민준이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지영아, 행복하게 살아. 민준이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을 때 지영이가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잠깐. 하지만 민준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했어요. 정말 이혼할 거야? 어머니께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제가 지영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네요.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연락드릴게요. 민준이 집을 나간 후 지영이는 주저앉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했습니다. 지영아, 잘 된 거야. 박순자가 딸을 위로했지만 지영이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 제가 뭘 한 거죠?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은 거야. 하지만 지영이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선택일까? 한편 민주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윤지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아 씨, 내일부터 정상 근무하겠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일이 정리됐어요. 윤지아는 민준의 목소리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대표님, 혹시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내일 봬요. 전화를 끊은 민준은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독 밝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틀렸나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해시태그 일주일 후 민준은 약속대로 이혼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온 후 지영이에게 연락했어요. 지영아, 서류 준비됐어. 언제 만날까? 지영이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자. 알겠어. 민주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명함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던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이러니한 장소였습니다. 왔구나. 민준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응.
지영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습니다. 서류 여기 있어. 민준이 봉투를 건네자 지영이가 받았어요. 정말 이렇게 끝내는 거야? 지영이의 목소리에 후회가 섞여 있었어요. 지영이가 원하는 거잖아. 내가 언제 이혼하자고 했어? 말로는 안 했지만 마음은 이미 떠났잖아. 민준의 말에 지영이는 할 말이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마. 어머니 말씀이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야. 나도 인정해. 민준이 일어났어요. 행복하게 살아. 민준이 카페를 나가려 할 때 지영이가 불렀습니다. 민준아. 응? 정말 마지막이야? 민준이 잠시 멈춰 섰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영이는 혼자 남아 봉투를 바라봤어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봉투에서 뭔가 떨어졌어요. 명함이었습니다. 드림테크 대표이사 김민준. 지영이가 명함을 자세히 봤어요. 분명히 민준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어요. 드림테크라는 회사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온 지영이는 인터넷으로 드림테크를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 결과에 놀라운 기사들이 나왔어요. 드림테크 코스닥 상장 예정, 기업 가치 5천억 원. AI 솔루션 업계 1위 드림테크, 올해 매출 3천억 돌파. 29세 김민준 대표, 포브스 선정 아시아 유망 기업가. 지영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혹시 동명이인일까 싶어서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민준이었어요. 지영이가 급하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야? 가서 말씀드릴게요. 30분 후 박순자의 집에서 모녀가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지영이가 명함을 보여줬어요. 뭐야 이게? 민준이 명함이에요. 박순자가 명함을 자세히 봤습니다. 드림테크? 이게 뭐 하는 회사야?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지영이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기업 가치가 5천억이래요. 박순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억? 설마. 그리고 민준이가 대표래요. 박순자가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분명히 김민준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 혹시 동명이인 아니야? 사진도 있어요. 지영이가 사진을 보여주자 박순자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민준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갑자기 명함이 나왔는데 박순자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한 거였어요. 지영아, 이거 확실한 거야?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회사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려고요. 박순자가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다른 김민준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민준이의 평소 행동들이 떠올랐거든요. 가끔 자신감 있게 말하던 모습, 경제적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확신하던 모습들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는 드림테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의 30층 건물이었어요. 건물 앞에서 지영이는 망설였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하지만 궁금함을 이길 수 없어서 로비로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지영이가 안내데스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김민준 대표님 계신가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계십니다. 어떤 용무로 오셨는지요? 개인적인 일로 왔는데요. 그럼 30층으로 올라가셔서 비서실에 말씀해 보세요. 지영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30층에 도착하자 넓은 사무실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일하고 있었어요. 실례합니다. 김민준 대표님 계신가요? 지영이가 한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 대표님이요? 회의실에 계신데요.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어요. 지영이와 민준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둘 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지영아, 여기 왜? 민준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직원들이 민준을 바라보며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지영이는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민준이 정말로 이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지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사무실로 가자. 민준이 지영이를 대표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고급스러운 사무실이었어요. 앉아. 민준이 의자를 권했지만 지영이는 서 있었어요. 민준아, 이게 뭐야? 지영이가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알았어? 이혼 서류 봉투에 들어 있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게 내 진짜 모습이야. 지영이가 주저앉았어요. 왜 숨겼어?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무슨 뜻이야?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나라는 사람 때문에 사랑하는지 알고 싶었거든.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찼어요.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거짓말은 아니야. 그냥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민준이 지영이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결과는 이미 나왔잖아. 현실 앞에서 우리 사랑은 흔들렸어.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내가 바보였어. 이미 늦었어. 민준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늦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아, 이제야 알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민준이 일어났어요. 돈이 있다고 알았으니까 이제 다시 사랑한다고 하는 거지.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야? 지난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지영이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그대로 진행하자. 민준아, 제발. 지영이가 애원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이미 식어 있었어요. 지영아, 이제 그만 가. 할 얘기는 끝났어. 지영이는 어쩔 수 없이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계속 울었어요. 한편 박순자는 집에서 불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가 확인하러 간 결과가 궁금했거든요. 저녁이 되어서야 지영이가 집에 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영아, 어떻게 됐어? 엄마, 사실이에요. 뭐가? 민준이가 정말 드림테크 대표예요. 박순자가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리가 5천억짜리 사위를 이혼시킨 거야? 지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는 다시 만날 생각이 없대요. 박순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철수와 김대호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여보? 김철수가 심각한 아내의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큰일 났어. 박순자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설명했어요. 민준이의 진짜 정체부터 이혼 상황까지. 뭐라고? 5천억? 김철수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그럼 우리가 재벌 사위를 내쫓은 거야? 김대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나는 뭐라고 하는데? 지영이는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데 민준이가 거절했어. 박순자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내가 너무 심하게 굴었나 봐. 김철수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회사 대표인 줄 몰랐지? 민준이가 숨겼거든. 평범한 회사원인 척했어. 왜 숨겼을까? 김대호가 의문을 표했어요. 지영이 말로는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래. 그럼 우리가 시험에 떨어진 거네. 김철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지영이가 나타났어요. 밤새 울어서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오빠. 지영이가 힘없이 인사했어요. 지영아, 어떻게 할 거야? 김철수가 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지. 무슨 방법이요?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는 거야. 박순자가 제안했어요. 이미 해봤는데 소용없었어요. 그럼 우리가 함께 가자. 김대호가 말했습니다. 가족 전체가 사과하면 마음이 움직일지도 몰라. 하지만 지영이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거든요. 한편 민준은 회사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대표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신가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어제 오신 분 때문인가요?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요? 젊은 여성분이 오셨던데요. 대표님과 아는 사이 같았어요. 아, 그냥 아는 사람이에요. 민준이 다시 서류에 집중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사실 지영이를 보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열기는 어려웠어요. 오후에 강태연이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닌데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 강태연이 의자에 앉으며 계속했어요. 지영이랑 어떻게 됐어? 민준이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럼 지영이가 내 정체를 알게 된 거야? 응. 그래서? 이혼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어. 강태연이 놀랐어요. 왜?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오해가 풀린 게 아니야. 진실이 드러난 거지. 무슨 뜻이야? 지영이도 결국 현실을 택했잖아. 가족들 압박에 넘어가서. 민준의 목소리에 실망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지영이도 힘들었을 거야.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혼자 다른 남자도 만나고. 강태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너무 완벽한 사랑을 원하는 거 아니야? 완벽한 게 아니라 진짜를 원하는 거야. 하지만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태연아, 넌 모를 거야. 돈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럼 평생 혼자 살 거야? 혼자가 낫지. 적어도 배신당하지는 않잖아. 강태연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그날 저녁 박순잔의 가족들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든 민준이를 만나야 해.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만나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 지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로 찾아가자. 김철수가 제안했어요. 우리가 모두 가서 정중하게 사과하면 될 거야. 하지만 그게 쉬울까요? 김대호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해봐야 알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 박순자가 결심을 굳혔어요. 그럼 언제 갈까요? 내일 당장 가자. 다음 날 오후 박순잔의 가족들이 드림테크 본사에 나타났습니다. 로비에서부터 긴장감이 돌았어요. 실례합니다. 김민준 대표님을 뵙고 싶은데요. 박순자가 안내데스크에 말했습니다. 어떤 용무로 오셨는지요? 개인적인 일입니다.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박순자가 정보를 적은 후 기다렸습니다. 곧 답변이 왔어요. 죄송하지만 대표님께서 면담이 어렵다고 하시네요.
박순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따로 일정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윤지아가 민준에게 보고했어요. 대표님, 아래층에 지영이 씨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만나지 않겠다고 했죠? 네, 전달했습니다.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래로 박순자네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만날 생각은 없었어요. 계속 거절하세요. 하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회사로 찾아와서 기다렸어요. 3일째 되는 날 민준이 퇴근길에 로비를 지나가다가 박순자와 마주쳤습니다. 민준아. 박순자가 다가왔어요. 어머니. 민준이 어쩔 수 없이 멈춰 섰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박순자가 고개를 숙였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민준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우리가 너무 몰랐어.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이미 끝난 일입니다. 민준이 가려고 했을 때 지영이가 나타났습니다. 민준아. 지영이의 목소리에 애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지영아.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준이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 왜?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는데.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잖아. 현실을 택한 게. 민준이 돌아서려 할 때 김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위, 아니 민준 씨. 김철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김대호도 나와서 고개를 숙였어요. 형님 죄송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과는 감사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나요? 박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용서는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요. 민준이 확고하게 말했어요. 그럼 지영이는 어떻게 해요? 지영이는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예요. 어머니께서 원하셨던 대로. 민준의 말에 가족들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민준이 차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지영이가 울고 있었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해시태그 며칠 후 박순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지영이 병원의 원장을 통해 민준과 연결점을 찾으려 했어요. 원장님, 혹시 드림테크라는 회사 아세요? 병원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알죠. 요즘 가장 핫한 IT 기업 중 하나잖아요. 그 회사 대표가 우리 사위예요. 원장이 놀랐어요. 정말요? 김민준 대표 말씀이세요? 네, 맞아요. 그럼 지영이가 정말 대단한 분과 결혼했네요. 박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 이혼하게 됐어요. 왜요? 그런 좋은 분을. 저희가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평범한 회사원인 줄 알았어요. 원장이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지금이라도 화해하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거절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렵겠네요. 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민준 대표는 업계에서도 원칙이 확실한 분으로 유명해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한편 민준의 주변에서도 변화가 일고 있었어요. 이혼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윤지아가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많은 분들이 만남을 요청하고 계세요. 무슨 만남이요? 주로 결혼 정년기 딸을 둔 분들이세요.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역시 그렇군요. 어떻게 할까요? 모두 정중히 거절해 주세요.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영향력 있는 분들도 계세요. 상관없습니다. 민준의 답변은 단호했어요. 그때 강태연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요즘 인기 많던데? 뭔 소리야? 재벌 총각 리스트 1위에 올랐다면서?
민준이 어이없어 했어요. 그런 거 신경 안 써. 하지만 주변에서는 난리야. 너한테 딸 소개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 관심 없어. 민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지영이 포기할 거야? 이미 포기했어. 하지만 강태현은 걱정스러웠어요. 친구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박순자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묘소를 찾아가기로 한 거였어요. 지영이와 함께 묘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묘소가 매우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자주 오나 봐. 지영이가 중얼거렸어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꽃을 들고 있었어요. 민준아. 지영이가 반가워했지만 민준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어머니 성묘하러 왔어요. 박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끝나고 가세요. 민준이 꽃을 놓고 묵념했어요. 박순자와 지영이도 함께 절을 했습니다. 묵념이 끝난 후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어머님께 우리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려요. 민준이 박순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이미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럼 용서해달라고 해주세요. 박순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지영이가 놀라서 어머니를 부축했어요.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민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내가 너무 심했어.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했어. 박순자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어머님도 그런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박순자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들을 너무 몰랐어요. 민준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어요.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에요. 민준이 돌아서려 할 때 지영이가 붙잡았습니다. 민준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뭐? 정말 날 사랑했어? 민준이 잠시 멈춰 섰어요.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럼 왜? 하지만 믿음이 깨졌어. 다시 믿을 수 없어. 민준의 목소리에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나도 너를 믿었는데 배신당한 기분이야. 배신한 게 아니야. 그럼 뭐야? 다른 남자 만난 거는? 지영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이준호를 만났었거든요. 그건 변명하지 마. 이미 알고 있어. 민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소개해 주신 의사 선생님 말이야. 지영이가 놀랐어요. 어떻게 알았어? 나도 사람인데 당연히 알아보지. 민준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응. 그래서 더 실망했어. 박순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내가 억지로 데려간 거야. 지영이는 싫어했어. 하지만 갔잖아요. 거절할 수도 있었는데. 민준의 말에 지영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민준이 결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지영아, 우리는 여기서 끝이야. 정말 마지막이야? 응. 서로 다른 길을 가자. 민준이 묘소를 떠나려 할 때 박순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말 후회하지 않을 거야? 후회는 이미 충분히 했어요. 민준이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지영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박순자네 가족들은 더 이상 민준을 찾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며칠 후 드림테크에서는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코스닥 상장 최종 승인에 관한 회의였어요.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상장 승인이 났습니다. 윤지아가 기쁜 표정으로 보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모든 직원들 덕분이에요. 민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말 대기업 대표가 되시는 거네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기업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직원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밝아 보였거든요.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강태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준아, 상장 축하해. 고마워. 기분은 어때? 그냥 그래. 정말 지영이 생각 안 나? 민준이 잠시 침묵했어요. 가끔 생각나지.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너 정말 차갑게 변했다. 차가워진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거야. 강태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 하지만 너무 외롭게 살지는 마. 혼자가 편해. 전화를 끄는 민주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지영이와 함께 이 순간을 나눴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한편 지영이는 병원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헤어진 후 일에만 집중하려 했거든요. 지영이, 괜찮아? 동료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지영이의 표정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은데. 일이 바빠서요. 지영이는 변명했지만 실제로는 민준 생각을 지우려고 일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밤늦게 집에 돌아온 지영이를 박순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밥 먹었어? 병원에서 먹었어요.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지영이가 방으로 들어가려 할 때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미안해. 갑자기 왜요? 엄마가 너희를 갈라놓았잖아. 지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흔들렸으니까. 그래도 엄마가 압박을 안 했으면.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영이가 방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박순자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그 시절 박순자는 매일 드림테크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민준의 소식이 궁금했거든요. 상장 소식, 매출 증가 소식, 해외 진출 소식까지. 민준의 성공담이 계속 보도됐어요. 볼 때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위를 놓친 게 안타까웠어요. 김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바보였지? 그러게. 어떻게 그런 사람인 줄 몰랐을까? 워낙 겸손하게 행동했으니까. 김대호도 후회하고 있었어요. 형님한테 미안한 마음뿐이야.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해시태그 6개월이 흘렸습니다. 드림테크는 성공적으로 코스닥에 상장했고 주가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어요. 민주는 이제 명실상부한 대기업 대표가 됐습니다. 언론에서도 자주 다뤄졌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어요. 하지만 민준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검소하게 살았고 직원들과도 격에 없이 지냈어요. 대표님, 오늘 경제지 인터뷰 어떠셨어요? 윤지아가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회사 홍보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요즘 결혼 관련 문의도 많이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당분간은 일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민준의 답변은 늘 같았어요. 그날 저녁 민준은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찾아가는 일이었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묘비 앞에 앉아 어머니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는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좋은 기업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흩날렸어요. 그런데 어머니, 제가 너무 냉정했을까요? 민준이 지영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인데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닌지.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었다면 흔들리지 않았겠죠. 민주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구별해냈으니까요. 한편 지영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문의 과정에 집중하며 실력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지영아, 요즘 많이 달라졌네. 선배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더 집중력이 좋아졌어. 환자들한테도 더 친절해지고. 지영이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람이 변하나 봐요. 좋은 변화야. 계속 이렇게 하면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지영이는 민준과 헤어진 후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영이에게 박순자가 말했습니다. 지영아, 준호 의사가 또 연락했어. 아직도요? 응. 다시 만나보는 게 어떻겠니? 지영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전 당분간 연애 생각 없어요. 언제까지 그럴 거야?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박순자는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해 연말 드림테크에서는 송년회가 열렸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올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준이 직원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성공적으로 상장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함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민준의 리더십에 모두가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송년회가 끝난 후 민준은 윤지아와 함께 남았어요. 지아 씨, 올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저야말로 대표님 덕분에 좋은 경험 많이 했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해요. 네, 대표님. 윤지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개인적인 질문해도 될까요? 뭐든 물어보세요. 혹시 외로우시지 않아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소중해요. 그래도 좋은 분 만나시면 좋을 텐데. 인연이 되면 만나겠죠. 민준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드림테크는 해외 진출을 본격화했고 민준은 더욱 바빠졌어요. 어느 날 민준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정기 검진이었어요. 김민준 환자분?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지영이가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 의젓해 보였어요. 민준 씨? 지영이도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나요? 네. 앉으세요.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검진이 진행됐습니다. 혈압 정상이고 다른 수치들도 양호하네요. 지영이가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 수치가 좀 높아요.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네, 좀 바빠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알겠습니다. 민준이 일어나려 할 때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민준 씨, 잠깐만요. 네. 축하해요. 상장 성공하신 거. 감사합니다. 민준의 대답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리고 미안해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민준이 나가려 할 때 지영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지내세요. 민준이 잠시 멈춰 서더니 대답했어요. 선생님도요. 그리고는 뒤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영이는 혼자 남아 울었어요. 민준의 차가운 태도가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민준이 봤어요. 어디서? 병원에서요. 건강검진 받으러 왔었어요. 어떻게 생겼어? 잘생겼어요.
성공한 사람 같아 보였어요. 박순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지 새삼 느껴지네. 이제 와서 그런 생각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아까워. 지영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넌 후회 안 돼? 후회는 하지만 받아들이려고 해요. 지영이의 목소리에 성숙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이해해요. 무슨 뜻이야? 진짜 사랑을 원했던 거죠. 조건 없는 사랑을. 그럼 우리가 시험에서 떨어진 거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박순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몇 달 후 민주는 새로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지영이가 무료 진료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우연히 뉴스에서 본 건이었습니다. 지영이가 소외계층을 위해 의료봉사를 하는 모습이 방송됐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됐습니다. 지영이가 많이 변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마음을 정한 일이었어요.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해 말 민주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드림테크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거였어요. 어머니의 뜻을 기리는 의미도 있었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재단 설립식 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늘 드림테크 재단을 설립하게 됐습니다. 민준이 기자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이 재단을 통해 교육 소외계층과 의료 소외계층을 돕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매년 수십억 원을 투입해서 장학금 지원과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개인적인 계기가 있나요? 민준이 잠시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뜻을 기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께서 항상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거든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 민준의 인터뷰가 방송됐어요. 박순자네 가족들도 그 뉴스를 봤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김철수가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새삼 느껴져. 박순자도 후회스러워했어요. 지영이는 조용히 뉴스를 봤습니다. 민준의 성숙한 모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아쉬웠어요.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준은 30대 초반에 이미 업계 최고의 기업가가 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해줬지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어느 날 강태연이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평생 혼자 살 거야? 혼자가 편해. 하지만 그건 삶이 아니야. 그냥 견디는 거지. 민준이 친구를 바라봤어요. 태연아, 난 한 번 배신당하면 다시 믿기 어려워. 모든 사람이 지영이 같은 건 아니야. 하지만 구별할 방법이 없잖아. 그럼 평생 그렇게 살 거야? 민준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약속을 지키고 싶어. 진짜 사랑을 만날 때까지. 한편 지영이는 전문의가 된 후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의료봉사도 꾸준히 계속했어요. 어느 날 박순자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결혼 생각 없어? 당분간은 없어요.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일이 재미있어요. 지영이는 진심이었습니다. 민준과 헤어진 후 삶의 방향이 바뀌었거든요. 돈이나 조건보다는 환자를 치료하는 보람을 느꼈어요. 민준 덕분에 깨달은 진정한 가치였습니다. 그해 연말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민준이 해외 출장 중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지영이는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조용히 민준의 회복을 빌었어요. 민준은 일주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만약 정말 큰 사고였다면 혼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났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원칙은 지키고 싶었어요. 진정한 사랑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 민주는 32세가 됐고 지영이는 29세가 됐어요. 둘 다 각자의 길에서 성공했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각자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민주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갔고 지영이는 환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야 한다는 교훈을 두 사람 모두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며 각자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박순자는 이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게 됐어요. 딸에게도 더 이상 조건을 따지며 결혼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김철수와 김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이 이야기는 복수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민주는 원칙을 지켰고 지영이는 성장했습니다. 박순잔의 가족들은 편견을 버렸고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였어요.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나 조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인격에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민준과 지영이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